네, 안녕하세요.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 네, 오늘 12월 12일 화요일 맞아서 이 두 번째 오늘의 뉴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국의 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한 이 작가, 중국 동포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3대 음악가로 불리우는 분이죠. 이 정률성 선생님. 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요. 이 한중합작 영화로 제작이 되어 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상영될 예정이라고 어제 KBS하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내년도가 한중수교 30주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또 영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분위기가 이렇게 또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KBS는 이 한중이 주목한 이 사람 반중 감정 속 합작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고요. SBS는 한중 합작 영화 정률성 제작 한할령 풀리나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KBS하고 SBS가 이 뉴스 제목을 보면은 다소 좀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KBS 제목을 보면은 이 반중 감정 속에서 합작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좀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달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는 왜 그랬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률성 선생의 이 행적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률성 선생은 1914년에 전라남도 강주에서 출생을 했죠. 그리고 1976년도 중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1914년도 전라남도 강주, 지금 광주 광역시 이것을 출생을 했기 때문에 조선인이라 볼 수 있고 지금 또 한국인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세 되던 해에 1939년이죠. 중국 상해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쪽에는 상해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리고 한창 항일 운동이 펼쳐지는 그런 대표적인 곳이었죠. 그래서 난징, 연안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특히 연안에서 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모택동을 위시로 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하고도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왕성한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작곡한 대표적인 노래가 연안송 그리고 팔로군 행진곡이죠. 이 팔로군 행진곡은 지금의 중국 인민해방군 군가입니다. 그리고 1945년도 해방이 된 후에는요,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열단이었죠. 그래서 그 의열단을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이제 북한으로 해방된 조국으로 희망을 안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5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왜 북한으로 갔냐? 고향이 전라남도 광주인데 아마 공산당 계열에서 항일 독립 운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때 대표적인 작곡을 한 것이 조선 해방 행진곡 그리고 조선 인민 행진곡 역시 이거 북한 군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률성 선생님은 이 중국 군가도 작곡을 하게 됐고 이 북한 군가도 작곡을 한 대표적인 음악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KBS는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애국적인 행동과 진정성과는 별개로 공산주의자로서 중국과 북한에서의 행적은 분명 논쟁을 부를 수가 있다. 사실 이 문제는 2012년 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을 하며 KBS가 제작한 정률성 선생 다큐멘터리 방송 때도 불거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가 앞서 제목에서도 볼듯이 반중 감정 속에 합작으로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국내 상영 이런 거에 가능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KBS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한중수교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정일성 선생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방송할 때도 그때 아주 시끄럽게 논란이 일었던 뭐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떻게 가능하겠는지 이런 데 방점을 찌고 이렇게 좀 보도를 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KBS가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정률성은 한국 제작사 미래숲 미디어 문화주식회사와 중국의 6개 제작사가 합작으로 제작을 한다. 한국인 배우가요, 정률성 역, 주인공 역을 맡는다는 것이고, 촬영은 중국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내년 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는 날 개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률성 역을 이 한국인 배우가 맡게 된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KBS 뉴스의 보도를 보면서 내년도 한중수교 30주년을 기해서 이 중국 측에서 이렇게 정률성 영화를 또 매개로 해서 한중 관계의 뭔가 이 진일보한 그런 관계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일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게 되면서 상영될 이 영화 정률성 다소 이 기대가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제는 한국인들이 또 어떤 반응을 또 주게 될지 또 관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영화 정률성이 상영이 돼서 좋은 반응을 얻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 한국인들의 인식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중국에는 이 중국 동포, 이 조선족 인사들 중에서 상당히 국가급으로 인정받는 아주 그 중요 인사들이 있죠. 근데 한국 사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훌륭하고 추앙받는 인물들이 이 정률성 선생 외에도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조선족 인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영화 정률성을 통해서 또 역시 이 중국에서의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이 중국 동포의 인물들이 좀 많이 또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경우에 이 한국인들의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인식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이 영화 정률성에 대한 남다른 기대를 해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BS 보도 내용도 볼까요? 이 SBS는 과연 한한령이 풀릴런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SBS 첫 보도에서 앵커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활동한 항일운동가이자 유명 음악가 정률성에 대한 영화가 한중합작으로 만들어진다.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한류 콘텐츠를 제안하는 한한령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뭐 이렇게 첫 운을 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올해와 내년 한중문화교류해를 맞아서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시회 등 이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드 사태 이후 한한령으로 위축된 한중 문화교류, 특히 대중문화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변에서도요, 연변 주종문가요? 뭐 연변에서도 이 드라마, 뮤지컬로 이 정률성 뮤지컬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올해 이렇게 연극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조선족 동포 사회에서도 이 음악과 이 정률성에 대한 그런 상징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영화 이 정률성 이것이 잘 제작되고 이렇게 좀 상영이 되어서 그래서 한중 간의 이 문화교류에 좀 뭔가 교두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SBS가 특히 한한령의 풀리나 여기에 있는 초점을 둬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이 한한령 그러니까 한류를 금지하는 조치이죠.
뭐 중국 정부가 이 공식적으로 관여해서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난 2016년도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이 사드 배치 이후로 이 한한령이 이렇게 돼서 한류 열풍이 좀 중국에서 식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 한국인 연예인들일까요? 이런 활동도 상당히 미흡해지고, 그리고 또 이 한중 문화교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관광 사업도 많이 그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죠. 그때 한참 생각을 했던 게 중국에서 이 한류 열풍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드 배치를 계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또 바라보는, 분석해보는 그런 사람들 있었는데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 한국의 드라마 콘텐츠,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한국 드라마가 이 중국 내에서 또다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불법 유통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은 이 한국과 중국 간의 이 문화교류가 다시 정상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영화 정률성, 이것이 이렇게 한류 금지에 좀 뭔가 풀림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이 문화계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영화 정률성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또 아는 이런 작곡가이기 때문에요. 이 한국에서 이 영화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 대표 변축장 김용필이었습니다.